권지혁의 구두 소리가 인천국제공항의 대리석 바닥을 또렷하게 울렸다. 아우라 테크의 젊은 총수, 그의 존재감은 분주한 공항 터미널 안에서도 유독 돋보였다. 최고급 맞춤 정장과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그의 눈빛은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그는 블루투스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보고를 받으며 쉴 새 없이 지시를 내렸다. 지금 그의 머릿속은 오직 런던에서 있을 MA 최종 협상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를 나와 탑승 게이트로 향하던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방금 전 개인 비서에게서 온 연락 때문이었다. 전산 오류로 인해 그가 예약한 1등석 좌석에 중복 예약이 발생했고, 항공사 측의 최대한의 배려는 비즈니스석 가장 앞자리라는 것이었다. 권지혁에게 실패란 용납되지 않는 단어였다. 이런 사소한 차질조차 그의 완벽주의적인 성격에는 거슬리는 흠집과도 같았다. 그는 짧은 혀차는 소리와 함께 전화를 끊고 비행기에 올랐다. 승무원들의 깍듯한 인사를 가볍게 무시하며 그는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7A 창가 쪽 좌석이었다. 어차피 비행 내내 검토해야 할 서류와 데이터가 산더미였다. 그는 이 불쾌한 해프닝을 최대한 빨리 잊고 다시 일에 집중할 생각이었다. 통로를 지나 자신의 좌석 번호를 확인한 순간 권지혁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섰다.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마주친 적 없었지만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얼굴. 그의 전 아내 윤서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전보다 조금 짧아진 머리카락과 더 단단해 보이는 옆모습. 하지만 부드러운 콧날과 차분한 분위기는 여전했다. 권지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수만 가지의 감정이 폭풍처럼 그의 내면을 휘저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옆에 있었다. 그녀의 옆자리 통로 쪽 좌석에는 작은 남자아이가 앉아 있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창문을 가리키며 무언가 신기한 것을 본 듯 서아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는 순간 권지혁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자신을 꼭 닮은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의 아들이었다. 그가 존재 자체를 애써 외면해왔던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아들. 세상이 멈춘 듯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하필이면 오늘 이 비행기에서 수많은 가능성을 계산하고 모든 변수를 통제하며 살아온 그의 인생에 이것은 신의 가장 지독한 농담처럼 느껴졌다. 그의 굳은 표정을 본 서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이 그와 마주쳤다. 놀란 기색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은 삭막한 사막처럼 고요해졌다. 마치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눈빛이었다. 그녀의 그 무심한 평온함이 오히려 권지혁의 속을 더욱 들쑤셨다. 그는 지금이라도 당장 돌아서서 비행기에서 내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런던에서의 계약은 아우라 테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이었다. 그는 결국 마른 입술을 축이며 좁은 통로를 지나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짐을 선반에 올리고 서아와 아들의 앞을 지나 창가 자리에 앉기까지의 그 짧은 시간이 지옥처럼 느껴졌다.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비행기 엔진의 낮은 소음만이 어색한 정적을 채울 뿐이었다. 권지혁은 애써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온 신경은 옆자리에 앉은 두 사람에게로 향해 있었다. 서아의 옅은 샴푸 향기, 아이의 작은 숨소리. 그 모든 것이 그의 감각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때 아이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비행기 장난감을 떨어뜨렸다. 장난감은 대굴대굴 굴러 권지혁의 발치에 멈췄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아이는 맑고 커다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공손하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저씨. 자신의 아들에게서 처음으로 들은 말이 그것이었다. 권지혁은 심장을 예리한 칼로 찔린 듯한 통증을 느꼈다. 서아가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나지막이 말했다.
민준아, 아저씨 방해하면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넘을 수 없는 차가운 벽이 느껴졌다. 권민준, 아이의 이름이었다. 그는 아들의 이름조차 오늘 처음 알았다. 스스로가 얼마나 지독한 인간이었는지를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이에게 장난감을 건넸다. 곧이어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상에서 멀어지며 동체가 떠오르는 순간의 중력감. 권지혁은 이 느낌을 좋아했다. 세상을 발 아래 두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마치 자신의 인생과도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그는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과거라는 이름의 감옥 속으로 갇히는 기분이었다.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진입하고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졌다. 승무원들이 음료 서비스를 시작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세 사람이 앉은 7열의 공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서아는 가방에서 동화책을 꺼내 아들에게 조곤조곤 읽어주기 시작했다. 그녀는 권지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완벽하게 행동했다. 그녀의 그런 태도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권지혁은 서류 가방을 열었다. 런던 미팅 자료를 검토하며 이 질식할 것 같은 상황을 외면하려 했다. 하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귀에는 오직 아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서아의 다정한 목소리와 이야기에 집중하는 아들의 작은 웃음소리만이 맴돌았다. 그가 스스로 걷어차 버린 평범한 행복의 모습이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끝없이 펼쳐진 구름의 바다 위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지상 3만 5천 피트 상공.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완벽한 고립의 공간. 운명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에게 과거를 대면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제 막 시작된 13시간의 비행. 그것은 그에게 인생에서 가장 길고 혹독한 시간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비행기가 안전고도에 접어들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침묵의 현이 더욱 날카롭게 울렸다. 권지혁은 서류 뭉치에 코를 밟고 있었지만 단 한 글자도 그의 뇌리에 밝히지 않았다. 그의 모든 감각은 바로 옆자리, 자신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과거의 편린들에 쏠려 있었다. 윤서아는 아들 민준에게 헤드폰을 씌워주고 아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틀어주었다. 그녀의 모든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평온했다. 마치 그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린 것처럼. 그 평온함이 권지혁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차라리 그녀가 자신에게 원망을 쏟아내거나 날카로운 말로 비난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무관심은 그 어떤 비난보다 더 아픈 칼날이 되어 그의 자존심을 베었다. 그는 그녀의 인생에서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 그저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된 낯선 아저씨일 뿐이었다. 애니메이션에 잠시 실증이 난 민준이가 헤드폰을 벗고 몸을 돌려 지혁을 멀뚱멀뚱 쳐다보았다. 아이의 순수한 호기심 어린 눈빛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굳혔다. 아이가 입을 열었다. 아저씨는 어디 가세요?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좁은 공간을 채웠다. 그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를 향해 잠겨있던 기억의 수문을 여는 열쇠였다. 순간 지혁의 눈앞에 6년 전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막 민준이를 임신했던 서아가 부푼 배를 안고 흥분된 얼굴로 그에게 달려왔던 날. 그녀는 당시 대한민국 항공우주연구원의 책임 연구원이었다. 지혁 씨 드디어 성공했어요. RS-7호 추진체의 연소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식을 찾아냈어요. 이건 정말 역사적인 발견이 될 거예요. 그녀의 눈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당시 아우라테크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치열한 전쟁 중이었던 지혁에게 그녀의 성공은 하찮은 소꿉장난처럼 들렸다. 그는 차갑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지금 그게 중요해. 난 지금 제국을 건설하고 있어. 당신의 그 작은 프로젝트는 나중에 얘기하지. 그의 냉담한 말에 그녀의 얼굴에서 빛이 사라지던 순간을 그는 아직도 기억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열정을, 그녀의 재능을 존중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성공을 위한 장식품, 자신의 아이를 낳아줄 아내라는 역할에만 그녀를 가두려 했다. 런던. 일 때문에 지역은 자신의 기억에서 빠져나와 간신히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낯설게 잠겨 있었다. 서한은 그들의 대화를 막으려는 듯 민준이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다. 민준아, 아저씨 피곤하시겠다. 우리 조용히 가자.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와 선을 긋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바로 그 자신으로부터 지역의 일이라는 단어는 이번엔 서아의 기억을 건드렸다. 그녀의 뇌리에 그들의 관계를 끝장냈던 마지막 날 밤의 언쟁이 떠올랐다. 그녀는 경쟁사인 KAI로부터 차세대 전투기 비행 제어 시스템 개발팀의 총괄 팀장 자리를 제안받았다. 엔지니어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자 그녀의 오랜 꿈이었다. 그녀는 지역이 적어도 축하는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기대를 산산조각냈다. 그는 서류를 집어 던지며 분노했다. 미쳤어. 아우라 테크 회장 부인이 경쟁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겠다고 절대 안 돼. 당신의 자리는 내 옆이야. 나를 내조하고 우리 가문을 지키는 게 당신 일이라고. 그의 말에는 그녀의 꿈에 대한 존중 따위는 없었다. 오직 소유욕과 통제욕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 순간 서한은 깨달았다. 이 남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려 한다는 것을. 그녀의 재능과 꿈은 그의 거대한 야망 아래에서 질식해 버릴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은 아내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 권지혁. 당신의 화려한 진열장을 장식할 예쁜 인형이 필요했을 뿐이지, 난 그렇게 살 수 없어.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화려한 새 장을 스스로 걸어 나왔다. 기내식이 제공되었다. 플라스틱 덮개를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음식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때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그들이 이제는 좁은 좌석에 나란히 앉아 똑같은 기내식을 먹고 있었다. 지독한 아이러니였다. 지역은 포크를 들었지만 아무것도 입에 댈 수 없었다. 과거의 기억들이 그의 목을 꽉 메우고 있었다. 민준이가 그의 쟁반에 놓인 작은 빵을 가리켰다. 엄마, 아저씨 빵 안 드시는데 제가 먹어도 돼요. 서한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역은 기계적으로 빵을 집어 아이에게 건넸다. 아이는 신이 나서 빵을 받아들었고 서한은 감사합니다 하고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 짧은 순간의 교류가 5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을 더욱 아프게 실감하게 했다. 지역은 아이를 위해 음식을 잘게 잘라주는 서아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을까. 그녀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더라면 지금쯤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그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짓밟고도 그것이 자신의 성공을 위한 당연한 희생이라고 여겼다. 그의 오만함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바로 그때 민준이가 자신의 작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다. 모서리가 살짝 다른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오만함 대신 열정으로 가득했던 시절의 권지혁이 웃고 있었다. 서아가 이혼 후에도 아들을 위해 간직해온 유일한 그의 흔적이었다. 아이는 사진과 지혁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 아빠는 비행기를 만드는 아주 바쁜 사람이라고. 혹시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사진이랑 많이 닮았어요. 아이의 질문은 비수처럼 나라와 지역의 심장에 밝혔다. 서아는 아들을 원망하도록 가르치지 않았다. 오히려 아빠를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기억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 사실이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권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사진 속의 자신과 희망과 기대로 반짝이는 아들의 눈동자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창밖을 바라보는 서아의 옆모습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지난 5년간 그가 내린 모든 선택의 결과가 바로 이 작은 공간 안에 응축되어 있었다.
과거의 날카로운 파편들이 그의 영혼을 사정없이 찔러대고 있었다. 민준이의 질문이 남긴 파문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윤서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정하게 아이를 다시 애니메이션의 세계로 이끌었고, 권지혁은 그들의 단절된 세계 밖에서 완벽한 이방인으로 남았다. 그는 서류로 시선을 돌렸지만 머릿속은 온통 과거와 현재의 잔상이 뒤엉켜 혼란스러웠다. 바로 그 질식할 듯한 침묵의 한가운데를 뚫고 첫 번째 경고가 찾아왔다. 기체가 갑자기 쿵하고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짧지만 강렬한 추락감에 몇몇 승객들의 입에서 낮은 비명이 터져 나왔고, 선반에서 작은 물건들이 쏟아졌다. 곧이어 기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다. 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비행기는 예기치 못한 난기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좌석에 착석하시어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기장의 말을 믿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권지혁 역시 잦은 비행 경험 덕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흐트러진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자신의 인생을 덮친 혼란이 마치 이 난기류와도 같다고 생각했다. 그의 관심은 여전히 비행기의 안전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윤서아는 달랐다. 그녀는 두렵거나 놀란 기색이 아니었다. 오히려 온몸의 감각을 쫑긋 세운 사냥개처럼 모든 신경을 기체의 미세한 변화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승객들의 불안한 숨소리와 기계음 사이로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불길한 신호가 숨어 있었다. 왼쪽 날개 정확히는 1번 엔진 쪽에서 들려오는 미세하고 날카로운 고주파음. 정상적인 엔진 소음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었다. 발바닥을 통해 전해져 오는 진동의 패턴 또한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양쪽 엔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내야 할 안정적인 리듬 대신 한쪽이 엇박자를 내는 듯한 불협화음이 느껴졌다. 그리고 방금 전의 급강하, 그것은 단순한 수직 하강이 아니었다. 기체의 꼬리 부분이 살짝 왼쪽으로 틀어지는 요잉 현상이 동반되었다. 왼쪽 엔진의 추력이 순간적으로 불안정해졌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십 개의 시나리오가 맹렬한 속도로 펼쳐졌다. 연료 펌프의 오작동 터빈 블레이드의 피로 파괴 아니면 최악의 경우 엔진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디지털 제어 시스템 FADS의 소프트웨어 오류일 가능성. 이 기종은 그녀가 현역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었다. 누구보다 이 기체의 장점과 잠재적인 취약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녀였다. 기내의 조명이 몇 차례 깜빡이다가 이내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승객들의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승무원들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객실을 오갔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훈련받은 대로 승객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서아의 눈에는 그들의 미소가 위태로운 가면처럼 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지나가는 승무원을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전문가의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다. 저기요, 실례지만 방금 엔진 압축기 실속 현상과 비슷한 소리가 들렸는데 왼쪽 엔진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그녀의 기술적인 질문에 승무원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내 능숙하게 대처했다. 손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비행기는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편안히 계십시오.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그들에게 그녀는 그저 비행기 소음에 예민한 불안감에 떠는 승객일 뿐이었다. 서아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물러섰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상황이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바로 옆자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권지혁이 놓칠 리 없었다. 그는 서아의 저런 표정을 알고 있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 때 나타나던 그녀 특유의 집요하고 날카로운 표정이었다. 그가 아우라테크의 회장이 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엔지니어 윤서아의 얼굴. 무슨 일이야, 뭐가 잘못됐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걱정과 불안이 묻어나왔다. 서한은 처음으로 그를 제대로 쳐다보았다. 무관심이 거친 그녀의 눈에는 오직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한마디 뼈를 때리는 한마디를 던졌을 뿐이었다. 이건 난기류가 아니에요. 그 어떤 기체의 흔들림보다, 그 어떤 경고음보다 전문가인 그녀의 그 한마디가 권지혁의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가 이런 문제에 대해 절대 허튼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왼쪽 엔진에서 컥 하는 소름 끼치는 소음과 함께 쾅 하는 둔탁한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기체가 왼쪽으로 급격하게 기울며 승객들의 비명이 기내를 가득 메웠다. 깜빡이던 조명이 완전히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몇 초간 그들을 덮쳤다. 이내 희미한 비상등이 켜지며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얼굴을 유령처럼 비추었다. 잠에서 깬 민준이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서하는 아이를 품에 꼭 껴안고 다독였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창밖 어둠에 잠긴 왼쪽 날개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혼돈의 신호는 끝났다. 이제는 실체적인 공포가 피할 수 없는 악몽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파열음과 함께 찾아온 어둠은 길지 않았지만 그것이 남긴 공포는 짙고 끈적하게 기내에 퍼져나갔다. 비상등이 켜지며 드러난 객실 내부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해 있었다. 겁에 질린 아이들의 울음소리, 승객들의 동요하는 목소리,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사람들의 낮은 신음이 뒤섞였다. 승무원들은 비상 상황 매뉴얼에 따라 침착하게 움직였지만 그들의 하얗게 질린 얼굴은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다. 권지혁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무력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손가락 하나로 수천억의 돈을 움직이고 말 한마디로 거대 조직을 통제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고립된 공간에서 그는 그저 수많은 겁에 질린 승객 중 한 명일 뿐이었다. 그의 옆에서 윤서아는 울고 있는 아들 민준이를 단단히 끌어안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눈앞의 재난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는 학자처럼 보였다. 그때 다시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 방송으로 흘러나왔다. 이전의 차분함을 가장하던 목소리와는 확연히 달랐다.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다급함과 긴장감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1번 엔진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 절차에 따라 해당 엔진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본 항공기는 하나의 엔진만으로도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회항하여 비상 착륙할 예정이오니 모두 좌석에 착석하시어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치명적인 결함, 비상 착륙. 기장의 입에서 나온 이 단어들은 승객들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져 나왔고 누군가는 가족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기내는 통제 불능의 공포로 잠식되어 갔다. 이 혼란의 한가운데서 권지혁의 본능이 꿈틀거렸다. 그는 위기 상황일수록 자신이 통제권을 쥐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 그는 안전벨트를 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기내 사무장을 거칠게 불러 세웠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오만함과 명령조가 그대로 묻어 있었다. 나 이 비행기 항공전자 시스템을 공급하는 아우라테크의 권지혁 대표요. 지금 당장 기체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하시오. 결함의 원인이 뭐요? 기장과 직접 통화하게 해주시오. 그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이 이곳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베테랑 사무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재난 상황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땅 위의 권력 따위는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는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권지혁의 말을 잘랐다. 대표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현재 조종사들은 상황 수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 즉시 자리로 돌아가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이는 명백한 업무 방해 행위입니다. 그의 단호한 거절은 권지혁의 얼굴에 그대로 가격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당한 것이다. 그의 얼굴이 분노와 치욕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가 무언가 더 말하려던 순간 기체가 다시 한번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의 화려한 권력의 외피에 처음으로 선명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자리에 돌아온 그는 처음으로 윤서아를 제대로 마주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안심시키고 있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지금의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민주나 비행기는 아주 큰 날개가 2개 있고 커다란 선풍기도 2개가 달려 있어. 그런데 지금 한쪽 선풍기가 잠시 쉬고 싶다고 해서 다른 쪽 선풍기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야. 괜찮아. 우린 안전할 거야. 그 모습에 권지혁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위기 앞에서 고함을 치며 권위를 내세우려 했던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침착하게 아이를 안심시키며 상황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강인함. 그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이 여자에게 있었다. 자신이 한때 하찮게 여겼던 그 모습 속에 비행기는 한쪽 엔진만으로 불안정한 비행을 계속했다. 고도를 낮춘 탓에 창밖으로는 검은 바다가 넘실거렸다. 그때 기내 조명이 다시 한번 가쁘게 깜빡였다. 서하는 혼잣말처럼 하지만 지역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엔진이 아니야. 버스 문제야. 지역은 그 단어를 놓치지 않았다. 버스, 무슨 버스 말이야. 그 역시 항공기 관련 사업을 하는 만큼 그 용어를 알고 있었다. 항공기의 주 전력 분배 시스템 일렉트리컬 버스. 서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엔진 고장은 원인이 아니에요. 결과지. 주 전력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어. 만약 메인버스가 완전히 나가면 우린 모든 동력과 제어 기능을 잃게 돼요. 그녀의 조용한 목소리는 그 어떤 비명보다 더 큰 공포를 담고 있었다.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종실에서부터 날카로운 경고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곧이어 기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다. 이전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는 공포에 질린 외침이었다. 전 승무원 즉시 충격 방지 자세, 브레이스, 브레이스, 브레이스. 그 외침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권지혁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들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으며 충격에 대비하는 윤서아의 필사적인 모습이었다. 그의 화려했던 인생이 지금 이 순간 끝을 향해 추락하고 있었다. 기장의 절박한 외침은 추락의 공포를 현실로 만들었다. 객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충격 방지 자세를 취하라는 승무원들의 다급한 고함과 승객들의 공포에 찬 비명이 뒤섞였다. 권지혁은 생애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본능적으로 좌석 팔걸이를 부서져라. 움켜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옆자리에서 윤서아는 아들 민준이를 자신의 몸으로 단단히 감싸 안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는 기체의 모든 움직임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급강하 불규칙한 요동, 그리고 제멋대로 흔들리는 기수. 조종사들이 항공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녀의 예측대로 주 전력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비행 제어 시스템까지 마비되기 시작한 것이다.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기적처럼 추락이 멈췄다. 기체는 여전히 불안정하게 흔들렸지만 방금 전에 끔찍한 급강하는 멎어 있었다. 잠시 후 기장의 거친 숨소리가 섞인 목소리가 다시 한번 기내에 울려 퍼졌다. 상황을 보고 드립니다. 대규모 전기 개통 이상으로 주 조종 장치가 일시적으로 마비되었으나 현재 보조 동력으로 전환하여 최소한의 조종 기능을 확보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소한의 조종 기능을. 그의 목소리는 승객들만큼이나 그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것처럼 들렸다. 승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서아의 얼굴은 오히려 더욱 굳어졌다. 보조 동력. 그것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비상장치일 뿐이었다. 모든 항법 장치와 정밀 제어 시스템을 가동할 수는 없었다. 지금 조종사들은 계기판의 절반 이상이 꺼진 채 오직 수동 조작과 감에 의존해 이 거대한 쇳덩이를 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때 그녀의 뇌리에 수년 전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실 동료들과 밤을 새워가며 차세대 비행 제어 시스템의 코드를 분석하던 밤이었다. 그녀는 특정 전기 충격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내부에 논리적 오류를 일으키는 피드백 루프가 발생할 수 있는 희박한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녀는 완벽한 2중, 3중의 하드웨어적 안전장치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프로젝트 마감에 쫓기던 책임자는 그녀의 주장을 지나치게 비관적인 과잉 반응이라며 일축했다. 결국 최소한의 소프트웨어 패치만 적용된 채 시스템은 그대로 상용화되었다. 그녀는 언젠가 이 문제가 터질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자신이 경고했던 바로 그 재앙의 한가운데에 갇혀 있었다. 수만 피트 상공에서 자신의 아들을 품에 안은 채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 조종사들은 자신들이 어떤 함정에 빠졌는지조차 모르고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을 알려줘야만 했다. 그녀는 기내 잡지 뒤편의 빈 공간을 찢어 가방에서 꺼낸 펜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복잡한 시스템 회로도와 함께 항공계의 공용어인 영어로 된 기술적인 메시지였다. 1차 버스 고장으로 인한 FBCS 비행 제어 버스 시스템 피드백 루프 발생 가능성. 알파 모드 로직 확인 요망. 완전 수동 복귀 절차 코드 77 알파 브라보를 제안함. 그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이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핵심을 꿰뚫는 진단서이자 유일한 처방전이었다. 77 알파 브라보는 그녀가 당시 만약을 대비해 비공식적으로 만들어 두었던 비상복구 코드였다. 그녀는 메모를 들고 복도로 나섰다. 그리고 정신없이 움직이는 승무원 한 명을 붙잡고 애원했다. 제발 이걸 즉시 기장님께 전해주세요. 이건 단순한 의견이 아닙니다. 진단이에요. RS75 FBCS 엔지니어라고 전해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극도의 혼란 속에서 승무원에게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는 수많은 승객 중 한 명일 뿐이었다. 승무원은 기계적으로 메모를 받아들고는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손님. 우선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십시오. 서아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자신과 아들 그리고 이 비행기에 탄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시당하고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권지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을 똑똑히 들었다. RS75 FBCS 엔지니어. 그 프로젝트는 아우라 테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핵심 사업이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 위대한 프로젝트의 중심에 윤서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눈먼 남편이었는지를. 그녀가 가진 위대한 재능을 질투하고 억누르며 자신의 성공을 위한 부속품으로만 취급했던 과거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지금 그 오만함의 대가를 수백 명의 목숨과 함께 치르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기체는 거대한 폭풍우 속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번개가 번쩍였고 폭우가 세차게 창문을 때렸다. 가뜩이나 망가진 비행기는 악천후 속에서 낙엽처럼 흔들렸다. 조종사들의 사투가 느껴졌지만 기체는 점점 더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다. 기장이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목소리로 마지막 방송을 했다. 해상에 비상 착수할 가능성에 대비해 주십시오. 모든 승객은 충격에 해상 착수. 그것은 추락을 의미하는 완곡한 표현이었다. 권지혁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잠든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는 서아의 절망적인 표정이었다.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가 쌓아 올린 부와 명의 거대한 제국, 이 비행기가 추락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한 줌의 재로 변할 것이다. 그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옆자리에 앉은 두 사람이었다.
그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만한 CEO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된 한 명의 남자이자 아버지였다. 그는 아까 자신을 제지했던 사무장을 찾아가 그의 팔을 붙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하게 울렸다. 당신 아까 그녀가 준 메모를 무시했지. 그는 서아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여자 윤서아 박사요. 당신들이 조종하는 그 비행기의 항공 전자 시스템을 공급한 사람이 아니야. 저 비행기의 두뇌 비행 제어 시스템을 직접 설계한 사람이라고. 지금 당장 저 사람을 조종실로 데려가지 않으면 우린 여기서 전부 죽는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닌 모든 것을 건 자의 절박함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무명의 전문가였던 그녀의 존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의 입을 통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권지혁의 절박한 외침은 혼돈에 잠식된 기내에 던져진 마지막 승부수였다. 사무장은 충격으로 얼어붙은 채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물 CEO와 아이를 품에 안은 평범해 보이는 여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이성은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외쳤다. 조종실의 문을 여는 것은 테러 행위에 준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저 여자의 침착함, 그리고 저 남자의 필사적인 눈빛, 그 안에는 거짓이 없었다. 기체가 다시 한번 거칠게 요동치며 그의 결심을 재촉했다. 이대로라면 규정을 지키다가 모두 함께 저 차가운 바다에 수장될 판이었다. 그는 자신의 수십 년 비행 경력과 직감을 믿기로 했다. 어쩌면 이 여자가 정말로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비논리적이지만 강렬한 예감.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아에게 다가갔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서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잠든 민준이를 조심스럽게 권지혁의 품에 안겼다. 지혁은 얼떨결에 아들을 받아 안았다. 작고 따뜻한 온기가 그의 팔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졌다. 생전 처음으로 느껴보는 자신의 아이가 주는 무게감이었다. 서아는 조종실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지혁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 아이를 부탁해요. 반드시 지켜내라는 명령이었다. 사무장은 조종실 문 옆에 인터컴을 들고 다급하게 외쳤다. 기장님 객실에 이 기종의 비행 제어 시스템 엔지니어가 탑승해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의 원인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조종실 안에서 필사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던 기장의 귀에 그 말은 헛소리처럼 들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장 그 문에서 떨어지라고 해. 그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 순간 서아가 사무장에게서 인터컴을 빼앗아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범한 승객의 것이 아니었다. 수백 번의 위기 상황 시뮬레이션을 지휘했던 수석 엔지니어의 냉철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조종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기장님, 저는 윤서아 박사입니다. 현재 주 비행 디스플레이에 논리 오류와 함께 비행 제어 진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수동 제어 모두 전환이 잠겨 있나요? 그녀의 정확한 지적에 조종관을 붙들고 사투를 벌이던 기장과 부기장은 순간 숨을 멈췄다. 어떻게 객실의 승객이 조종실 내부의 상황을 이토록 정확하게 알고 있단 말인가? 그녀가 언급한 증상은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끔찍한 악몽 그 자체였다. 그들은 모든 통제력을 잃고 멋대로 날뛰는 비행기와 절망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기댈 곳도 없었다. 기장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결단을 내렸다. 문을 열어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조종실 문이 열렸다. 서아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전쟁터의 한복판에 선 지휘관과도 같았다. 수많은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고 귀를 찢는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려대는 곳. 땀으로 범벅이 된 조종사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서려 있었다. 한편 객실에 남겨진 권지혁은 생애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품에 안아보는 아들의 작은 얼굴을 하염없이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이 작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의 운명은 이제 그가 버렸던 아내의 손에 온전히 달려 있었다. 그는 승무원 전용 구역 너머 굳게 닫힌 조종실 문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그의 뇌리를 스쳤다.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기술 서적을 파고들던 그녀의 모습, 새로운 이론을 설명할 때마다 열정으로 빛나던 그녀의 눈빛, 그가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그녀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얼마나 위대하고 눈부신 것이었는지를 그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그는 천재를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고 자신의 가장 강력한 날개를 스스로 꺾어버린 어리석은 남자였다. 조종실에 들어선 서한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어머니였다. 이 비행기가 추락하면 그녀의 아들 민준이도 함께 죽는다. 그 생각은 그녀의 모든 두려움을 집어삼키고 강철 같은 의지만을 남겼다. 이것은 그녀의 아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도박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하게 빛났다. 그녀는 어지럽게 깜빡이는 계기판들을 빠르게 훑으며 상황을 파악했다. 자신의 진단이 정확했다. 시스템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였다. 그녀는 기장과 부기장의 어깨 너머로 손을 뻗어 그들이 차마 건드리지 못하고 있던 비상제어 패널의 덮개를 열었다. 절망에 빠져 있던 두 조종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녀의 입을 주목했다. 서한은 결심을 굳혔다.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이 조종실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며 울려 퍼졌다. 부기장님, 지금 즉시 자동 조종 장치 버스를 차단하세요. 기장님, 조종관을 잡고 수동 제어 자세를 유지한 채 제 신호에 맞춰 비상 재부팅 시퀀스 알파 브라보를 실행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지시였고 명령이었다. 한 어머니의 아들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도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조종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베테랑 박 기장과 젊은 부기장은 눈앞의 여자를 그리고 그녀가 내리는 지시를 믿어야 할지 마지막까지 갈등했다. 그녀의 지시는 기존의 모든 비상 절차를 무시하는 말 그대로 도박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멋대로 날뛰는 조종관과 오류 메시지로 뒤덮인 계기판은 이미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박 기장은 부기장을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을 이 무명의 전문가에게 걸어보기로 한 것이다. 서아의 목소리는 조종실의 모든 경고음을 압도했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명령을 내렸다. 지금부터 주 비행 컴퓨터로 가는 전원을 모두 차단합니다. 오염된 시스템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 말에 부기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불안정한 비행 상태에서 비행기의 두뇌를 꺼버리는 것은 폭풍우 속에서 배의 키를 스스로 부러뜨리는 것과 같은 행위였다. 하지만 그는 서아의 확신에 찬 눈빛에 홀린 듯 떨리는 손으로 전원 차단 스위치를 내렸다. 순간 비행기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처럼 날뛰기 시작했다. 컴퓨터의 미세한 제어가 사라지자 기체는 폭풍우의 공기 흐름에 속수무책으로 내맡겨졌다. 기체가 급격히 롤링하며 왼쪽으로 기울었고 승객들의 끔찍한 비명이 조종실 문을 뚫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권지혁은 본능적으로 아들 민준이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았다. 그는 이 순간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존재의 의미를 깨달았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원초적인 본능이었다. 그때 그의 눈에 평소에는 비행 경로를 보여주던 작은 기내 모니터가 들어왔다. 지지직거리는 화면 위로 조종실 내부를 비추는 저화질의 흑백 영상이 떠올라 있었다. 그는 숨을 죽였다. 화면 속에는 조종사들의 등 뒤에 서서 쉴 새 없이 계기판을 가리키며 명령을 내리고 있는 서아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는 자신의 구원이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전 아내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유압 액추에이터를 수동으로 중립에 고정하세요. 보조 동력을 2차 버스를 통해 코어 프로세서로 직접 연결합니다. 서아의 지시는 쉴 틈 없이 이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 비행기의 모든 회로도와 시스템 알고리즘이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다. 조종사들은 마치 로봇처럼 그녀의 지시에 따라 스위치를 조작하고 버튼을 눌렀다. 그들은 이제 그녀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다. 마침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다가왔다. 오염된 시스템을 초기화하고 그녀가 설계한 비상코드를 입력하는 마지막 단계. 서한은 두 조종사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제가 신호를 보내면 시스템이 재부팅될 겁니다. 약 15초간. 우리는 모든 조종 기능을 상실하고 자유 낙하 상태에 빠질 겁니다. 절대 당황하지 말고 기체의 기본적인 공기 역학을 믿으십시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결연한 목소리로 외쳤다. 지금 부기장이 떨리는 손으로 77 알파 브라보 코드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렀다. 그 순간 조종실을 가득 채우던 모든 경고음이 거짓말처럼 멈췄다. 모든 계기판의 불이 꺼지고 완벽한 침묵과 정적이 찾아왔다. 조종관은 아무런 반응도 없는 쇳덩어리가 되었다. 비행기는 동력을 잃고 심연을 향해 떨어지는 돌멩이처럼 추락하기 시작했다. 15초. 그것은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객실에서는 중력이 사라진 듯한 느낌에 승객들의 마지막 비명이 터져 나왔다. 권지혁은 아들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오직 서아의 얼굴뿐이었다. 조종실 안의 세 사람은 숨을 죽인 채 오직 시간만이 흐르기를 기다렸다. 하늘과 심연의 경계에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될 시간이었다. 지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주 비행 디스플레이가 기적처럼 다시 켜졌다. 화면에는 혼란스러운 오류 메시지 대신 안정적인 비행 데이터를 나타내는 푸른색 그래픽이 떠올라 있었다. 서아가 외쳤다. 기장님, 지금입니다. 부드럽게 당기세요. 박 기장은 온 힘을 다해 조종관을 자신의 몸쪽으로 당겼다. 심장이 멎을 듯한 찰나의 순간이 지나고 마침내 기수가 서서히 들리기 시작했다. 비행기가 그의 의지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종실 안에는 안도의 거친 숨소리가 가득 찼다. 기장과 부기장은 경외와 존경이 뒤섞인 눈빛으로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벽에 몸을 기댄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녀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왼쪽 엔진은 완전히 나갔고 주 전력 계통도 여전히 불안정해요. 지금 당장 가장 가까운 공항을 찾아 비상 착륙해야 합니다. 그녀는 그들을 심연에서 구해냈지만 아직 땅에 발을 딛지 못했다. 객실에 남겨진 권지혁은 흑백 모니터를 통해 조종사들이 다시 비행기를 조종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화면 속 서아가 잠시 휘청이며 벽에 기대는 모습도 보였다. 기체의 끔찍한 요동이 멎고 하나의 엔진이 내는 꾸준한 소음이 다시 안정을 찾아주었다. 그는 품 안에서 곤히 잠든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안도와 회한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위대한 CEO인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여자의 손에 의해 구원받았다. 그들의 비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종실의 문이 다시 닫히자 권지혁은 낯선 고요함 속에 남겨졌다. 방금 전까지 기내를 뒤덮었던 공포의 비명은 잦아들었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무거운 침묵이었다. 승객들은 이제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긴 채 숨죽여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다. 권지혁의 세상은 오직 품 안에 잠든 작은 아이 권민준에게로 축소되었다. 그는 처음으로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은 천사와도 같았다. 자신을 꼭 닮은 짙은 눈썹, 오똑한 콧날, 그리고 무언가에 집중할 때 굳게 다물리곤 하는 인매까지. 아이의 모든 것에는 지울 수 없는 그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아이에게서는 그에게 없는 평온함과 순수함이 느껴졌다. 서아를 닮은 것이리라. 아들의 따뜻한 체온과 규칙적인 숨소리가 그의 딱딱한 갑옷을 뚫고 맨살에와 닿았다. 그는 평생 이런 종류의 무방비한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정상에 서기 위해 싸워왔다. 경쟁자들을 짓밟고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효율과 결과만을 추구해왔다.
가족조차 그의 거대한 야망을 위한 장기짝에 불과했다. 그는 민준이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부드럽고 여린 감촉, 이 작은 손이 지난 5년간 어떤 것들을 만지고 어떤 것들을 배우며 자라났을까. 그는 아들의 첫걸음마를 보지 못했고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에도 곁에 없었다. 아이의 유치원 입학식 날, 그는 런던에서 또 다른 계약을 성사시키며 축배를 들고 있었을 것이다. 그가 쌓아 올린 제국 아우라테크, 그것은 그의 모든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죽음의 문턱에서 그 제국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다. 수조 원의 자산도 세상 사람들의 찬사도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는 한 줌의 먼지에 불과했다. 그가 필사적으로 지키고 싶었던 것은 오직 품 안에 잠든 이 작은 아이와 조종실 안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한 여자뿐이었다. 후회가 쓰나미처럼 그의 영혼을 덮쳤다. 그는 서아의 재능을 질투하고 두려워했다. 자신보다 더 빛나는 그녀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날개를 꺾고 자신의 옆에 묶어두려 했다. 그녀의 꿈을 짓밟고 그녀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그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폭력적인 지배를 행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남으로써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냈다. 만약 그때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더라면, 그녀가 계속해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곁에서 응원해 주었더라면, 지금쯤 그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는 위대한 엔지니어, 아내를 두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을 둔 행복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지만 스스로 모든 것을 걷어차 버렸다. 그는 조종실 문 너머의 흑백 모니터를 다시 바라보았다. 화면 속 서아의 모습은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 강인하고 위대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과 용기로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하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녀의 세계가 지금 그의 세계를 구원하고 있었다. 이보다 더 지독하고 완벽한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 그는 고개를 숙여 아들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아이에게서 나는 옅은 분유 냄새가 그의 코끝을 찡하게 했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죄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있었다. 서아를 향한, 그리고 어쩌면 하늘에 있을지 모를 절대자를 향한 소리 없는 고백이자 참회였다. 서아야, 내가 틀렸어.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제발, 제발 무사히 돌아와줘. 당신과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 그러니 제발.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아들의 속사계를 적셨다. 그것은 야망의 공허함을 깨달은 남자의 뒤늦은 참회였고 가족을 파괴한 죄인의 고통스러운 속죄였다. 기체의 흔들림이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서아가 해내고 있었다. 그녀가 다시 한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있었다. 권지혁은 아들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이 비행기가 무사히 땅에 닿는다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항로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정상을 향한 고독한 비행이 아닌 잃어버렸던 자신의 하늘을 되찾기 위한 길고 힘겨운 여정이 될 터였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살고 싶어졌다. 하늘과의 사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서아의 지휘 아래 비행기는 기적적으로 안정을 되찾았지만 그것은 언제 부러질지 모르는 가느다란 생명줄과도 같았다. 조종실은 이제 하나의 팀으로 움직였다. 박 기장과 부 기장은 자신들의 경험과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서아의 지시에만 의지했다. 그녀는 관제탑과 교신하며 현재 기체의 상태를 막힘없이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했다. 그녀의 침착한 목소리는 혼란스러운 교신 속에서 유일한 등대와도 같았다. 가장 가까운 공항은 악천후에 시달리는 작은 지방 공항이었다. 그들에게 허락된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다. 실패는 곧 죽음이었다. 서아는 남은 비행 시간 동안 비상 착륙을 위한 모든 변수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하나의 엔진만으로 착륙할 때에 비대칭 추력 문제 작동 불능이 된 각종 센서와 불안정한 전기 개통까지. 이것은 기존의 어떤 매뉴얼에도 없는, 오직 그녀의 머릿속에서만 가능한 가장 위험한 착륙 시도였다.
그녀는 새로운 접근 속도와 착륙 각도, 플랩 전개 각도까지 일일이 계산하여 조종사들에게 전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기장님,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무겁게 진입해야 합니다. 착륙 직전 기술을 너무 많이 들려고 하지 마세요. 유압이 버텨주지 못할 겁니다. 그녀의 지시는 하나하나가 생명과 직결된 것이었다. 한편 객실 내부에는 최후의 순간을 준비하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사무장은 기장의 지시에 따라 비상 착륙 절차를 승객들에게 안내했다. 승무원들은 다시 한번 충격 방지 자세를 시범 보이며 낮은 목소리로 승객들을 독려했다. 이제는 공포에 찬 비명도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모두가 다가올 운명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기적을 염원하고 있었다. 권지혁은 더 이상 오만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였다. 그는 민준이의 안전벨트를 몇 번이고 확인한 후 통로 건너편에 앉은 노부부의 충격 방지 자세를 바로잡아 주었다. 그의 이타적인 행동은 그 자신조차 놀랄 만큼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는 조종실 문을 바라보았다. 그의 모든 희망과 미래는 이제 저 문 너머의 여자에게 달려 있었다. 마침내 폭풍우를 뚫고 활주로의 희미한 불빛이 모습을 드러냈다. 비행기는 거친 비바람에 맞서 위태롭게 하강했다. 조종실 안은 다시 각종 경고음으로 가득 찼다. 실속 경고지면 근접 경고. 박 기장은 필사적으로 조종관을 붙들었다. 너무 빨라. 이 속도로는 활주로를 지나칠 거야. 그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나왔다. 서아가 그의 어깨를 붙들며 외쳤다. 아닙니다. 기장님 숫자를 믿으세요. 이대로 진입해야 합니다. 착륙 장치는 내려왔고 우리는 이미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그의 패닉을 억눌렀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믿기로 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활주로를 향해 기술을 내리꽂았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비행기의 바퀴가 활주로에 격렬하게 부딪혔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엄청난 충격이 기체 전체를 뒤흔들었다. 타이어 하나가 터져나가는 끔찍한 파열음이 들리고 비대칭 추력을 이기지 못한 기체가 왼쪽으로 격렬하게 쏠리기 시작했다. 박 기장은 온 힘을 다해 러더를 밟으며 기체가 활주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사투를 벌였다. 객실 내부는 지옥과도 같았다. 쇠가 갈리는 굉음과 함께 승객들의 몸이 원심력에 의해 한쪽으로 쏠렸다. 선반에서는 가방들이 쏟아져 내렸다. 잠에서 깬 민준이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고 지혁은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의 온몸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가 되었다. 비행기는 결국 활주로를 살짝 벗어나 옆에 잔디밭을 갈아엎으며 미끄러졌다. 기체는 반쯤 회전하며 공항 경계선을 불과 몇 미터 앞두고 굉음과 함께 멈춰섰다. 그리고 찾아온 절대적인 정적. 그 침묵을 깬 것은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소방차와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였다. 살아남았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객실 내부는 울음과 환호, 그리고 안도의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부둥켜 안고 기적의 순간을 기뻐했다. 권지혁은 주체할 수 없이 떨리는 몸으로 울고 있지만 무사한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흑백 모니터를 보았다. 화면 속에는 모든 힘을 소진한 듯 벽에 기대 주저앉은 서아의 모습이 보였다. 비상 슬라이드가 펼쳐지고 승객들의 탈출이 시작되었다. 권지혁은 민준이의 손을 꼭 잡고 부서진 비행기에서 빠져나왔다. 차갑고 비에 젖은 밤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그는 거대하게 부서진 비행기의 동체를 돌아보았다. 하늘 위에서 그의 낡고 오만했던 자아의 일부가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막 새롭고 더 나은 무언가가 지상을 향한 힘겨운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비상 착륙은 끝났지만 그의 인생의 착륙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활주로 위는 거대한 재난 영화의 세트장 같았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번쩍이는 경광등,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소화의 거품. 그리고 생존자들의 울음과 안도의 한숨이 뒤섞여 혼돈의 교향곡을 연주했다. 권지혁은 아들 민준이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오직 한 사람 윤서아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비행기에 남아 승객들의 탈출을 도운 뒤 기장과 함께 트랩을 내려왔다. 그녀는 모든 힘을 소진한 듯 위태롭게 보였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 당당하고 강인해 보였다. 공항 관계자들과 구조대원들이 기장에게 달려가 상황을 묻자 기장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선 서아를 가리켰다. 순식간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이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낸 이름 없는 영웅. 그녀는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가 어색한 듯 고개를 숙이며 오직 아들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엄마 민준이가 지역의 손을 뿌리치고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서아는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고 달려오는 아들을 온몸으로 받아 안았다.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한 영웅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자신의 아이를 되찾은 한 명의 어머니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 흐느꼈다. 그것은 지난 몇 시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공포와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권지혁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찢어지고 더러워진 그의 슈트는 더 이상 권위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의 발걸음은 그가 평생 걸어왔던 그 어떤 길보다 무겁고 힘들었다. 그는 서아와 민준이 앞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감사하다는 말은 너무나도 이기적이었다. 그의 인생을 지배했던 화려한 언변은 이 순간 아무런 쓸모도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수만 가지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깊은 후회, 그녀의 위대함에 대한 경외,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자의 처절한 속죄. 그는 간신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아야. 갈라진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겨우 흔적만 남았다. 아들을 품에 안고 있던 서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 속에서 무너져 내린 한 남자의 영혼을 보았다. 그녀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의 승리는 그의 파멸이 아니라 자신과 아들의 생존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를 향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화해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우리 함께 살아남았다는 무언의 인정이었다. 바로 그때 공항 관계자들과 뒤늦게 도착한 아우라 테크의 위기 대응팀이 그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차량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들의 호들갑스러운 목소리는 지역을 다시 현실로 끌어왔다. 예전 같았으면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들의 호의를 받으며 이 아수라장을 빠져나갔을 것이다. 런던의 계약과 무너진 회사의 주가를 걱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구급차로 향하는 서아와 민준이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를 돌아보며 평생 처음으로 나지막하고 힘없는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모든 일정을 취소해. 내 가족이 나를 필요로 해. 그는 자신을 위해 준비된 검은 세단을 외면하고 서아와 민준이가 탄 구급차를 향해 걸어갔다. 존경받는 거리를 유지한 채 조용히 그들의 뒤를 따랐다. 그의 새로운 목적지는 런던이 아니었다. 몇 달 후, 권지혁은 더 이상 아우라테크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안전혁신 부문을 책임지는 고문 역할로 물러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사람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퇴진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주말 오후 한적한 공원에서 민준이와 함께 서투른 캐치볼을 하고 있었다. 아직은 어색했지만 아이의 웃음소리는 그가 평생 들어본 그 어떤 찬사보다 달콤했다. 공원 벤치에는 서아가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였지만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가 조심스럽게 시작되고 있었다.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그리고 서로의 인생을 구원한 동지로서 권지혁은 숨을 헐떡이며 잠시 공을 멈췄다. 그는 벤치에 앉은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미소 속에서 그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진짜 하늘을 발견했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기적처럼 주어진 두 번째 기회 속에서 그는 길고 긴 참회의 여정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다. 그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진심을 다해 그녀의 옆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것이 그의 인생에 주어진 새로운 목적지였다.